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1월 6일에 SBA에서 PPP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형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를 준비했고요. 사실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올렸죠. PPP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SBA의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다소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정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1차 PPP에 대한 내용 그리고 2차 PPP에 대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이 두 종류로 나왔는데 거의 뭐 하나는 80몇 페이지, 하나는 또 40몇 페이지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지만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지난번에 PPP를 받았던 분들이건 아니면 받지 않은 분들이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영상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플로우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1차 PPP, 2020년도 작년에 PPP 진행을 잘 못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PP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못 챙긴 거죠. 왜냐하면 서포팅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반해 이번에 나온 거는요. 2020년도의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는 신고도 아직 안 했고요. 아직 뭐 2021년 1월 초이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 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지난번에 1차 PPP를 못 받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번 내용 보면서 꼭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내용 다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새롭게 나온 SBA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패키지로 나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PPP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대략 한 80여 페이지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 2020년도에 PPP를 받은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또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 규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PPP 가이드라인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지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작년에 받은 업체들이 다시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그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econd Drop PPP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금년에 새롭게 지원을 하지만 작년에 PPP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처음으로 PPP를 받는 것을 PPP1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또 한 번 받는 그런 PPP를 PPP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PPP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 PP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PPP 규정에 비해 이번에 나온 새로운 PPP 규정이 좋아진 내용이라면 이 커버드 피리어드가 8주에서 24주 사이에 아무 기간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저블 커스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2020년도에 받았던 PPP에 적용됐던 규정은 상감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기간을 8주 또는 24주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였었죠. 중간에 어떤 기간을 정할 수가 없었는데 반해 이번에는 뭐 11주만 해도 끝낼 수가 있고 뭐 12주 아무 때나 8주, 24주 사이에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24주를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종업원 숫자를 바꾸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종업원 숫자가 변경이 되면 줄어들 경우에는 내가 탕감받는 금액에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11주 동안에 탕감 조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면 11주 뒤에는 종업원을 줄인다거나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내가 더 플렉서블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엘리저블 커스트의 확대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 2020년도의 PPP에서는 반드시 받은 론을 급여 또는 렌트,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에만 사용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반해 이번에는 2021년 이번에 받는 PPP 론에 대해서는 이 내용 모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코비드 보호 장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던가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프로퍼티 데미지, 재물의 손괴를 포함해서 뭐 기물이 파손됐거나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복구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법률, 회계, HR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같은 것들도 다 탕감 대상이 되는 그런 엘리저블 코스트로 인정받는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P1이요. 다시 말하지만 작년에 PPP를 받지 않은 업체로서 이번에 처음 받는 업체들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의 PPP 프로그램이 연장된 거라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기억해 보시면 원래 CARES 액트에서 3월 말에 PPP 프로그램이 통과가 되고 거의 4월 중순쯤에 모든 지원자들이 몰려가지고 문이 닫히고 나서 새로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다시 문이 열려서 8월 초까지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PPP가 끝났었던 건데 그 프로그램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 3월 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진행됐던 PPP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500인 이하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 2월 15일 이전부터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건 여전히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작년 8월에 끝난 게 아니라 금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좋아진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기 엘리저블 코스트가 확대된다거나 탕감 기간의 어떤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진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도 2.5배를 하는 거죠. 월 평균 급여의 2.5배를 해주는 건데 작년의 경우와 비교해서 2019년, 2020년 또는 론을 수령하는 직전에 12개월을 잘라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론을 1월 30일 날 받게 된다고 쳐요. 그럼 그 기준으로 12개월을 돌아가서 그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을 구하고요. 거기에 2.5배를 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최대는 물론 1,000만 불 여전히 작년 규정과 동일하고요. 가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뒤에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받는 PPP에 있어서도 요식업과 호텔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이 2.5배가 아니라 3.5배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SBA 가이드라인에 이 3.5배 적용은 2차에 적용만 된다. 두 번째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럼 2차 PPP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차 PP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PPP 론을 받은 업체로서 이번에 새로 또 받는 그런 업체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엄격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1차 PPP 작년도 2020년을 말하죠. 를 받았고 받은 자금을 모두 이미 소진했거나 아니면 소진할 업체 언제까지 소진하는 걸 말하느냐? 이번 2차 PPP를 받을 때까지 소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비용은 엘리저블 커스트에만 사용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차 PPP와 차이점일 텐데요. 수익 감소 조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0년도에요. 한 분기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 한 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수익 감소를 가져왔을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를 들어 내가 2019년도 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또한 1, 2, 3, 4분기가 있는데 이때 각 분기를 비교했을 때 한 분기라도 19년도보다 20년도에 25% 이상 감소됐으면 자격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어떤 특이사항들이 적용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2019년도에 풀 이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보면 거기서요 얘기하는 것은 2019년도에 예를 들어 3, 4분기와 4, 4분기에만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2020년도의 3, 4분기 또는 4, 4분기와 2019년도의 동기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그런 기간이 있다면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만약에 4, 4분기에만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2020년도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와 비교해서 어떤 분기와 비교했을 때라도 이 2019년도 4, 4분기에 비교해서 25% 이상 줄어든 분기가 있다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비즈니스를 안 했고 2020년도에 1분기 때죠.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2020년도의 1, 4분기와
2, 3, 4분기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분기가 있다면 1분기와 비교해서 그렇다면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건 외에요. 분기별 비교가 아니라 아예 전체 2020년을 전체를 놓고 2019년과 비교해서 25% 줄어든 경우에도 자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받았던 PPP 금액으로서 탕감된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은요, 앞서 말씀드린 PPP1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배 하는 겁니다. 월평균 임금, 그리고 월평균 임금의 계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여기서는 호텔과 요식업의 경우에는 3.5배를 할 수 있다,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게 SBA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은요, 2차 PPP의 경우는, PPP2의 경우는 2밀리언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주 묻는 질문으로 가보면요. 첫 번째로요, 탕감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탕감 규정에 대한 질문은요, 엘리저블 커스트는 늘어났지만 탕감 규정은 60%를 급여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받게 되는 PPP1, PPP2 모두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간소화된 탕감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 15만 불 이하의 론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탕감 신청서가 한 페이지로 간소화된 그런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지원서, 그러니까 론을 받을 때 들어가는 지원서에서도 내 증빙 자료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폼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SBA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니 4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번에는 소수계, 소외계층, 베테랑, 그 다음에 여성이 소유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론을 지급하겠다라고 SBA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은행, 커뮤니티 뱅크라던가 아니면 크레딧 유니언 등을 사용해서 PPP를 신청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왜냐? 특히 다음 그 월요일부터 론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첫 이틀 동안은 지역은행 또는 커뮤니티 뱅크, 크레딧 유니언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의 그 내용을 보시면 SBA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커뮤니티 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만 이와 같은 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한 마이너리티 오운드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론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지금 마이너리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워의 입장에서도 마이너리티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이너리티로서 커뮤니티 뱅크나 이 크레딧 유니언을 쓰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마 작년에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에 몰리고 하다 보면 지원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돼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미리미리 그리고 또 이 지역은행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일 겁니다. 지금 이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 이번에 PPP1도 받고 PPP2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내용은 작년에 PPP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PPP1과 PPP2를 이번에 두 번 다 받을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에 대한 법의 해석은요. 아마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유는 이번에 나온 PPP2의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해석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PPP2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SBA 가이드라인이고요. 어떤 경우에 이 2차 PPP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First PPP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이 크라이테리어가 in accordance with the eligibility criteria in the Consolidated First Draw PPP이니까요. 이 Consolidated First Draw PPP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나온 PPP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꼭 다 받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PPP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First Draw PPP를 받은 업체라는 뜻이니까 이 말은 꼭 작년에 받은 게 아니라 금년에 빨리 해서 받았으면 1차 PPP를 새롭게 지원해서 받은 업체라고 하면 역시 그 업체 또한 2차 PPP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First Draw PPP를 다 썼거나 또는 다 쓸
그럴 예정이라는 거죠. 언제? 2차를 받을 때까지. 그런데 여기 first draw PPP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여기 subsection B11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consolidated PPP IFR이니까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PPP를 받았고 그 금액을 다 쓴 업체들이 2차 PPP를 받는다라고 하니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작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더 업데이트된 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번에 PPP1도 받고 그걸 다 쓰고 나서 PPP2도 받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해석이고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해당 은행에서 이 내용들을 알아봐야겠다. 또는 SBA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요.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1차를 받은 업체들, 그러니까 2차를 받기 전에 작년에 PPP를 받은 거죠. 2020년도에 PPP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자격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플렉서블해지고 더 넓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1차에서 지금의 조건이라면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받음으로써 덜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번에 PPP1을 더 내가 수정해서 받고 또 2차 PPP2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안 될 것이다가 제가 가이드라인을 읽었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요. PPP1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클리어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an I apply for more than one first draw PPP loan? 이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여기 나온 내용이 Any borrower who received a PPP loan in 2020 received a first draw PPP loan. 그러니까 2020년도에 PPP를 받은 사람은 first draw PPP loan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not eligible to receive another first draw PPP loan 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작년에 PPP를 받았으면 이번에 PPP1을 다시 한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but may be eligible for a second draw PPP 2차 PPP는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확실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PPP1의 가이드라인에 다소 클리어하지 않게 해석되는 그런 조항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과 같은 내용일 텐데요. 2차 PPP를 받을 때 자격 요건으로서 1차 PPP 때 내가 받은 금액을 다 썼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1차 PPP에 받은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including the amount of any increase on such first draw PPP loan 이라는 말은 처음에 받은 PPP에서 any amount of increase잖아요. 그러니까 increase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는 2020년도에 PPP를 받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PPP1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더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보수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와 같은 은행을 꼭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진 않다이고요. 다만 PPP2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은행을 쓸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 해당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제공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의 형태로 그 SBA의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렸는데요. 충분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도에 PPP를 받을 때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여러 서포팅 자료들이 구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일 텐데 이번에는 지금 PPP1이라고 하는 게 해당이 되겠죠.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런데 이 PPP1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서 우리가 증빙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2020년도의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가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많은 세무 신고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아주 대단한 자영업이 아니라 크지 않은 일이라도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해야 되는 그런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PPP 론이라는 것은 론을 받고요. 자격을 갖추면 론을 받고 또 그 받은 론을 적절한 금액, 엘리저블 코스트로 사용하게 되면 탕감받는 거죠. 결국은 그걸 다 충족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그랜트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알건 모르건 자영업에 종사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소득을 당연히 정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소득인데 그거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론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법도 당연히 100% 지키면서 동시에 론, 정확하게는 그랜트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론이죠. 까지도 확보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번 PPP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더 해석하고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